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 주력 컨텐츠인 ETF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ETF는 자체적으로 자산 분배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늘려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을 친환경 ETF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자연은 생각보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온난화, 대기오염까지 지금 어린아이들은 고사하고 청년층도 20-30년 후에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나볼 ETF는 에너지 저장 업체, 친환경 차 배터리 업체, 태양광, 풍력회사, 재활용 기술 업체 등 환경보호와 밀접한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함께 보시죠. 자, 미국 시장에 친환경이라는 컨셉으로 상장된 ETF는 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밀리언 단위인 아이들은 삭제를 시켜볼게요. 물론 이 중에서도 좋은 ETF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 규모가 큰 애들이 있는데 굳이 작은 친구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저희 나라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글로벌 X ETF가 여기 보이고요. 캔쇼라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가 남는데요. 저희는 오늘 친환경이라는 폭넓은 섹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솔라, 태양광이죠. 태양광에 국한된 이 TAN은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또 블랙락과 인베스코라는 운용사에 비해서 퍼스트 트러스트는 시가총액도 낮고 수수료도 조금 비싼 편이라서 요 4번째 있는 QCLN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나니 저희가 오늘 알아볼 ICLN과 PBW가 남게 되는데요. 요 2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CLN입니다. iShares는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의 브랜드입니다. 시가총액은 3.75빌리언으로 저희가 아까 봤던 12가지의 친환경 ETF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장일은 2008년 6월 24일이고요. 수수료는 0.46%로 이것 또한 역시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0.46%라는 수수료가 마냥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테마성 ETF 중에서는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배당률은 0.35%고요. PBW는 0.39%입니다. 회사 수는 ICLN이 33개, PBW가 48개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BW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ETF고요. 시가총액은 ICLN의 절반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은 ICLN보다 조금 더 빠른 2005년도에 상장되었고요. 수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는 블랙락이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시가총액은 ICLN의 승리고요. 상장일은 둘 다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수수료에서는 ICLN이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로 이렇게 규모가 큰 ETF 운용사일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률은 큰 의미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회사 수는 PBW가 조금 더 많지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점을 기억해 보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ICLN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CLN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의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다수인데 친환경이라는 컨셉 자체가 미국이나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에서 관심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브라질은 조금 의외네요. 두 번째로는 ICLN의 탑10 섹터입니다. 이 친구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컨셉을 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세분화된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비중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newable 에너지가 44%로 제일 많고요. 즉 재생에너지죠. 두 번째는 Electric Utilities, 전기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세 번째는 Independent Power, 독립된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요 3가지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ICLN이 포함하고 있는 탑10 기업들이 뭘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얘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 주력 사업은 역시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nphase라는 회사입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장해주는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리디안 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를 직접 제작도 하고요. 소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소프트웨어랑 이 댐 관련해서 관리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CNE 솔라 홀딩스라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태양광 에너지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벌번드라는 회사인데요. 전기 요금 같은 거를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한 달 12개월에 이런 가격을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의 시스템을 써라. 이런 에너지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스타스라는 그룹입니다. 풍력 발전기를 이용하는 회사고요. 다음은 발음에 좀 주의하셔야 할 시멘스 가메사라는 회사입니다. 유럽 회사라서 발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고 이걸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First Solar라는 업체입니다. 업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태양광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콘택트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랑 가스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라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스테드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런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든지 그린 에너지 같은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BW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ICLN과 제일 다르게 미국 비중이 82%로 상당히 큽니다. 또 차이나, 중국 기업이 지금 10%나 들어가 있죠. PBW의 탑 10 섹터입니다. ICLN과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비중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다른 점으로는 전기 자동차랑 전기 트럭 제조 시설에 10%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미컨덕터스, 반도체죠. 반도체에 8% 투자하고 있고요. 일렉트릭 유틸리티스가 ICLN에선 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8%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화학 관련된 회사에도 7%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나라가 몰려있는 거에 비해서 섹터는 조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들은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큰 섹터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PBW의 탑 10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ICLN과 겹치는 부분은 지우고 8개 기업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72%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는 기업은 블링크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업체고요. 두 번째로는 퓨어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스를 가공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가공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연료 전지 사업 같은 것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명한 니오입니다. 중국에서 상당히 큰 입지를 갖고 있는 전기차 생산업체입니다. 네 번째는 썬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집이나 창고 같은데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어플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벤트라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시스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불소수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코 뉴 에너지라는 회사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맥세온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회사 역시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TPI 컴포지츠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풍력 발전을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수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는 회사, 특히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두셔서 ETF를 선택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이 PBW고요. 이 핑크색이 ICLN입니다. 수익률은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PBW가 압승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먼저 PBW는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난 양의 돈을 시장에 풀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당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테마주를 살펴보면 친환경 기업이 많을 정도로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고요. 반면에 ICLN은 유럽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유럽 안에는 여러 개별 국가들이 있어서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처럼 특정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과 같은 호재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PBW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억지로 경기 부양책과 바이든이라는 특정한 호재로 인해서 거품이 껴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 40년, 50년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이런 친환경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ICLN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친환경 ETF 두 종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0.3%의 수수료가 비쌀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